수험생 중에 영어 항상 늘 100 나왔는데 그 전날 그날 영어 꽈랑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나?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 금물입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7일 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민숙입니다. 네,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영어 강의하는 비비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심장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떨립니다. 이게 우리가 떨리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은 더 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멘탈 잘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들 멘탈 관리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나왔습니다. 영어는 제 생각에 일주일 동안 뭐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는 계속 푸셔야 될 것 같고 그걸 할 때 내가 시험장에서 어느 과목 순서로 풀 건지를 먼저 생각해보시고 그 순서로 쭉 이어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맞아요. 진짜 집중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 풀고 또 쉬고 하나 풀고 이거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시험 맞아요. 당일에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주 그죠? 중요한 얘기라고 그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과목 정하셔야 돼요. 맞아요. 순서. 어떻게 순서 풀 건지. 정하셔야 돼요. 보통은 암기 과목이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독해로 가게 되는 이런 방식들을 좀 가져가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무슨 과목을 먼저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하고 또 시간도 좀 정해야 돼요. 그렇죠. 몇 분 정도씩 할애가 될 것인지 또 정리를 하시는 시간 일주일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OMR 마킹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또 그래서 실강에서는 OMR 또 같이 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실강에서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거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푼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가끔 마킹 막 5문제 못했어요. 이런 거 생겨요. 그리고 시간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있어. 실수 왜 밀렸어. 3번으로 했을까요? 맞아.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연습 꼭 하시고 여유 시간을 좀 놔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과목 끝나고 할 건지 한 번에 할 건지 결정의 부분이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마킹에 관해서 수험생분들한테 많이 들은 것 중에 뭐냐면 고민이 됐던 거예요. 2번이랑 3번 중에.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봐야지 했는데 2번이 더 가깝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걸 표시를 착각한 거야. 그래서 3번을 골랐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면 둘 중에 뭐가 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마크를 만드셔라.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고 결정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여유롭게 도착하시는 거. 저는 1시간 전에는 수험장에 도착하는 게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차를 태워다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날 어떻게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빨리 가도 안 돼. 10시에 시작인데 아침 7시에 가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적절하게 내가 몇 시까지 갈 것인지 좀 체크하시는 거. 이건 조금 논의 문제인데 만약에 수험표를 안 갖고 갔으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본부 찾으세요. 본부 찾아가지고 신분증 갖다 주면요. 임시표 나옵니다. 시험은 보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못되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대한 요령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그날 아침에 너무 많은 카페인을 먹고 가는 건 화장실이 마를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가게끔 해주지만 시간을 엄청 빼앗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시간이 다인 시험인데 사실은. 그래, 뭐 3분을 줄이기 위하여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 3분이 뭐야? 10분? 그럼 큰일 나. 그리고 일단 루틴 깨졌어 이미.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던가 카페인을 먹는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문제 푸시기 전에 화장실 한번 꼭 다녀오시고 시험 보기 바로 전에 화장실 갔다 온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때 밀릴 수 있어요. 살짝 빠르게 가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선생님? 마지막에는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일에 딱 한 페이지 정도 과목별로 챙겨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조그맣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어는 독해가 많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저희가 문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오픈 채팅방에 답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 5문제 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좀 하다가 글을 읽으면 훨씬 더 빨라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몸을 풀어야지만 들어가서 잘하잖아. 그 5문제 잘 이용하셔라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비비안 영어 치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에 예열 문제를 드려요. 이유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미리 워밍업하고 거기에 몸이 기억하듯이 손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훈련하는 거니까 시험장 가셔서 풀어보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특강 같은 걸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료 같은 거 챙겨가는 것도 너무 좋은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제 수험생 중에 영어 항상 늘 100 나왔는데 그 전날 잠이 안 와서 이럴 바에 그냥 새야겠다고 샜대요. 그날 영어 꽈랑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나? 글이 아예 안 읽혔대요.
그러니까 네. 이 잠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집중력의 문제를 좀 벌이기 때문에 눈이라도 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도 김대현 선생님과 이현준 선생님의 합격 전략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세법 이현준입니다. 자, 일주일밖에 시험이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꼭 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있다면 선생님도 예전에 수험 공부 좀 하셨잖아요. 경험에 비춰서 한번 노하우 좀 전수를 해주시죠. 세법은 딱 3가지를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 3개년 기출 중에서 틀린 문제 모아가지고 매일 한 10문제씩 다시 풀어보는 거죠. 이때 왜 틀렸는지 기본서의 해당 부분까지 확인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 새로운 내용이나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낯선 걸 보면요 자신감만 떨어져요. 그리고 기본서 전체를 다 보겠다는 욕심도 금물입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요, 시험 보기 전날에는요 공부했던 세법 내용을 빠르게 다 훑어보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걸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내가 약했던 부분, 암기가 덜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7일 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이제 포기하셔야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닥치고 그냥 암기할 때입니다. 양 절대 늘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불안하면 사람이 그래요.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 오픈 카톡방, 카페 들어가가지고 보고 이래야 좀 마음이 안정된다는 생각이 들 텐데 답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해야 될지는 사실 본인도 알아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 한 달 전에 모의고사에 이 점수였는데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음으로부터 이제는 과감히 좀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실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고민이 똑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입체감 없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년 기출 정도는 옆에 프린트해서 놓고 형광펜 처음 보는 색을 꺼내가지고 그 지문 기본서 이렇게 찾아서 어차피 시험장 끝나고 기본서 계속 뭐 소장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팍팍 그으면서 이게 여기 있는데 내가 그냥 동태눈깔하고 영혼 빼놓고 보고 있진 않는지 능동적으로 체크해가면서 보시면은 입체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30일 앞두고도 막무가내로 토론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장 많이 하신 분들 있다 보니까 문제만 보면 머리 하얘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시험 전날에 잠 잘 잤고요. 시험 당일날도 그냥 잘 풀었어요. 특이한 체질인 것 같은데 진짜 그냥 긴장의 컨트롤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3문제를 골랐어요. 그거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손풀기도 되고요. 자신감 충전이 은근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 풀면 안 돼요. 쉬운 문제, 간단한 거 땅 풀고 그냥 자신감 용으로만,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 문제 당연히 그냥 버려야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익숙한 문제를 먼저 한번 푸시잖아요. 뇌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면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2년 전인가 문제 9번 딱 허리라인이잖아요. 출제 의도를 저 아직도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이상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 고집 부리면서 풀 필요가 없는 게 배점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답이 니은 리을이 옳지 않아. 기역 디귿 동그라미 쳐놨겠죠? 기역 디귿 선지 있으면 그대로 고릅니다. 예전에 국가직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긴장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같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란 거 생각하시고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난감한 질문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뭐 60점 맞았다가 80점 낮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은 성적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70점에서 85점 사이로 움직인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근데 60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특정 파트에 약점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점수가 깎이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최근 5개년 모의고사 펼쳐놓고요. 뭐 부가가치세 어디에서 틀렸다, 뭐 소득세 어디에서 틀렸다. 분명히 여러분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저는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험장 가서 틀린 거 미리 앞당겨서 틀린 거예요. 남들보다 좀 많이 틀린 회차가 있다면 봐야 될 양이 좀 더 늘어났다 이 정도 뿐이지 가볍게 훑고 들어가면 그만이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응원 한마디 해드려야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온 노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노력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시험장에서는 이제 침착하게 아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셔가지고 저랑 세무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응시생 수가 엄청 많아요. 모수가 충분히 많으면 통계적인 분포를 항상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아예 택도 없이 안 될 분, 어떤 변수가 있어도 수석하실 분들은 정해진 건데 커트라인 근처 전후로 모든 사람이 다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사실은 멘탈을 어떻게 차분히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커트라인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충분히 많은 게 좌우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응원을 해드리자면 영어의 커트라인이 85 이상이에요. 그러면 많이 틀리면 3문제, 어려운 문제가 보통 한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머지 문항들 내가 18개 정도는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그 당일에는 정말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안 만나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노력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달드릴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해커스 공무원 사이트에서 2026년도 국가직 9급 합격 예측 술 서비스를 이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데, 이벤트가 장난이 아니야. 스케일이 굉장히 네. 커졌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 네이버페이, 치킨, 상품권 뭐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꼭 사전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